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서 유나이티드 제약이고요. 코드번호는 033270입니다. 현재 11월 25일 수요일 3시 58분을 지나고 있고요. 어제는 좀 이 종목과 좀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종목의 분석이라기보다는 종목 리뷰라 보기에는 좀 애매했던 것 같고, 사실상 조금 제가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종목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좀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얼마죠? 지금 한 3일? 3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죠. 네. 여기는 이제 조정이라 말하기 좀 애매하고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중첩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어떤 기업인지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만약 기존에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한 3분 정도부터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1987년 네, 이제 설립이 된 중소형 제약사이고요. 계량신약 품목 확대에 따라서 이제 계량신약 매출액 비중도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제약바이오 종목치고도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은 한 1900억대에서 2200억 정도 사이로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이제 300억대 중반 정도로 계속해서 꾸준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혁신신약이 아니고요, 계량신약이기 때문에, 계량신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성이 좀 불확실한 게 이제 혁신신약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시장성과 사업성이 좀 담보가 된 계량신약의 중심의 파이프라인 투자로 이제 사업성의 이제 안정성이 높은 것이 특징인 기업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와 함께 이제 R&D 연구개발 인력도 꾸준히 매출액 대비 한 12에서 13% 정도 매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다른 코로나 치료제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요. 현재 코로나19 흡입 치료제의 성공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최근에 주가 상승을 견인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코로나 치료제 이제 항바이러스 효능의 10배 이상의 강력한 바이러스 억제 효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흡입형 복합계량 신약이 알려져 있었죠.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특별히 이슈는 없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뭔가 좀 나왔어요. 오늘은 어제였죠. 동물 효력 시험 착수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3일 코로나19 흡입 치료제로 개발 중인 UI030의 동물 효력 시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지난 임상 신청 과정에서 식약처가 제시한 보안사항이었던 코로나에 감염된 동물의 동물 효력 시험을 진행하기 위한 동물을 지난주 수입하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물안전센터 그리고 청주대학교 공동연구팀과 계약과 이제 동시에 시험에 착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는 이제 동물 수입 과정에서 예정보다 일정이 늦어졌지만 시험이 진행돼 연내에 결과가 도출되면 이후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또한 상당히 좋은 내용은 맞는데, 근데 좋은 내용은 맞는데 강력한 재료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하죠. 네. 재료로 쓰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좀 놀랄만한 소식이 필요한데 그런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이 나왔던 이제 11월 19일 날 나왔던 거는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리제네론 이런 모멘텀으로 이제 주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테마적인, 그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조금 혀가 꼬이는 이유가, 네, 조금 혀가 꼬이는 이유가 있는데 너무 졸려서 그러긴 한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제네론이 되었든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되었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연관성이 많지는 않아요.
연관성이 맞지는 않은데 그냥 테마적인 단순하게 테마적으로 그냥 매집을 했었는데 한 번 정도 풀기 위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제 제 관점에서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이죠. 상당히 의미 있는, 그때 얼마였죠? 거래 대금이 5,555억 원, 5,555억 원 정도의 거래 대금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이제 거래 대금이 그 다음 날은 한 4,260억 원, 그 다음에는 뭐 2,800억 원. 지금 오늘은 500억 원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이제 또 댓글분들 같은 경우 이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고, 뭐 여러가지 댓글들이 달렸는데 매일 참고할 수 있게 올려줘서 감사하고, 기다려볼까 아니면 빠질까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하락보다는 상승 베팅이 유효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 그게 좀 어려운 관점이죠. 근데 이제 주가가 반전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조건들이 까다롭습니다. 주가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사신 분들도 있고 뭐 이런 데서 사신 분들도 있고 그러실 텐데, 이게 주가가 반전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주가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다가 어떤 일정한 모멘텀이 의해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였죠, 그게. 그러면서 이제 급등을 크게 한 건데, 어떻게 보면 25,000원에서 112,000원까지 거의 5배 정도, 4배에서 5배 정도 상승을 했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상승이 크면은 또 급락도 크고, 급락이 또 크면은 또 그거에 따른 또 반발 매수세도 발생이 되고, 반발 매수세가 되다가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또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은 괜찮은 시그널이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다시 한 번 더 상승 모멘텀이 붙고, 이게 이제 주가 상승의 원리이긴 한데, 그거 어제 좀 약간 심도 있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우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만약에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이클 정도만 보게 되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상승과 하락을 예측을 하죠. 예측을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100%란 없다죠. 100%란 절대 있을 수 없다. 다만 베팅이다. 왜 어떤 거에 기반을 해서 베팅을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올라가면은 내가 맞았지, 내가 올라간다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베팅에서 그냥 한 번 이긴 것 뿐이에요. 한 번 정도 내가 베팅을 한 1,000만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한 20만원 정도, 2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베팅에서 한 번 이겼는데, 그러고 나서 베팅을 하다가 또 그러면 원금이 1,200만원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다가 또 다음 베팅을 했어요. 근데 또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1,000만원으로 돌아갔어요. 그런 베팅 관점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는 시점인데, 어떤 걸 기반해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확률을 높이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어제 지켜줘야 될 라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도 다 제가 그려드린 거나 아니면 분석해드린 종목들 분석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이탈이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이탈이 나왔어요.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지받아야 될 구간들에서 지지를 받아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개인적으로는요. 어디까지 조정을 보느냐는 좀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어제 이제 그런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현재 이런 저점과 기반했을 때 어디에서 저지를 받았을까라고 하면은 70%네요. 그러면은 보통 140% 정도까지 이제 조정을 봅니다. 아마 만약에 가능성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당장 이런 식으로 양봉이 등장을 해요. 양봉이 등장해서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시나리오, 이게 1번이고요. 근데 1번은 어느 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1번은 이때 돌파 이후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양봉이 이렇게 딱 등장을 하고 그 이후의 흐름에 있어서 이제 그걸 1번 시나리오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다시 43,800원대를 열어두면서 보는 게 맞아요. 그 이후의 반등을 보는 게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매물대를 저는 지켜주길 바랬죠. 근데 지켜주지 못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등. 이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죠. 이렇게 갈지 아니면은 이후에 이렇게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당히 어렵게 가는 것 같아요. 주가가 이게 모멘텀이 없어서 그런지, 모멘텀이 치료제가 있는데, 치료제가 있긴 하죠. 치료제가 있긴 한데 움직임이 예전 흐름이랑 좀 다르죠. 약간 어떻게 보면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횡보입니다. 횡보예요, 횡보. 그냥 옆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주면서 횡보 추세인데,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이 정도의 변동성이 확장형을 본다거나 약간 이런 흐름인데, 아무튼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신규 매수로 접근을 한다. 신규 매수로 접근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제가 여기서도 이제 종가 베팅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했고, 만약에 또 여기서 내려왔는데 여기선 베팅을 했는데 다시 이제 버티고 있으면은 여기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빠져나오는 게 답이고요. 근데 내가 만약 위에서 있다라고 하면 기다릴 필요는 있는 거죠. 내가 밑에서 있다 샀다, 내가 이런 데서 분할 매수해서 샀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이렇게 되돌림을 준다라고 하면 저는 1차적으로 저항을 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요. 저항을 보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림을 보느냐 아니면 작은 그림을 큰 그림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65,000원대, 8만원대, 7만원 정도까지는 보고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작은 사이클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조금은 관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정도의 사이클 본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사이클 정도를 현재 열어두면서 보거나, 아니면은 이 정도의 사이클을 현재 보고 있는 시점이 될 수밖에 없죠. 현재 주요 구간들을 어렵게 해서 돌파했는데, 그럼 지지받아주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타이밍을 잃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타이밍을 잃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충분히 주어졌어요. 타이밍은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이밍이 조금 아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고, 어쨌든 다시 한번 만약에 내일 양봉이 다시 나온다. 저는 양봉이 하나 정도는 좀 강한 장대 양봉, 이 정도 한 52,000원대나 아니면은 한 5만원대 부근 정도를 좀 형성해준 양봉 정도는 한번 찾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야 이제 매수 거래 찾아보게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워요. 매수 관점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그나마 그거는 있죠. 어쨌든 지금 저가와 고가를 낮추는 파동에 있어서 어쨌든 다시 한번 고가를 올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는 반등은 나와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어쨌든 사이클이 이전에는 계속해서 고가 저가,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저가 낮추고 반등을 줬는데, 여기 이런 고가나 아니면 이전의 고가들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이 좀 크게 준 케이스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다고 하면 또 반등은 잘 나올 것 같지만, 그 반등의 세기가 뭐 어떻게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제 분석은 딱 이 정도. 오늘은 딱 이 정도로만 바라보게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거의 근처까지 왔다가 조금 다시 내려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건 맞아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좀 아쉽고, 그렇다고 뭐 희망을 희망을 준다라는 것도 참 웃긴 것 같고, 아무튼 조금 더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더 내일 리뷰를 진행을 하고 분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股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네,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0일, 11월 19일, 11월 18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2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성델타테크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6,76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960원, 손절가 6,5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